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를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 든든하다. 미쳐버리겠다. 사람들이 잠을 자려는데 정신이 맑아지면 어떻게 자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것은 뇌의 상태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아침에 먹으면 보약만큼 좋은 음식에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후속편으로 저녁에 먹으면 보약처럼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아무래도 위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기가 힘들죠. 하지만 저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풍성하게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일, 집안일 등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회식도 저녁에 대부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저녁을 적게 먹는 경우도 있죠. 위나 장 기능이 약해서 저녁을 과식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개 저녁 식사를 줄이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먹은 음식이 살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저녁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녁은 사람이 먹는 세 끼 중에 가장 풍성하게 먹는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야 다음날 활동할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 거죠. 또 체중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도 저녁을 넉넉하게 드셔야 체중을 불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녁에 먹는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력입니다. 소화력에 문제가 없다면 육식이든 채식이든 가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소화력에 문제가 있다면, 위나 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음식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곡물이나 채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육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침에 먹어서 좋은 음식 중에 감자가 있다면 저녁에 먹어서 보약만큼 좋은 음식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고 폴리페놀인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높아서 건강식품의 자격을 가지고 있죠.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아마이드 성분은 장내 유산균과 비피드스균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또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딱 좋은 음식이죠.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는 항암 작용도 있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죠. 주로 보라색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혈압을 내리고 혈관의 염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고구마 껍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 기능을 돕고 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워 먹으면 너무 당분 함량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운 고구마보다는 쪄서 먹는 것이 좋고, 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먹을 때는 아예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화만 잘 된다면 말이죠. 예전에는 고구마, 무, 당근, 오이 이런 것들을 생으로 많이 먹었죠. 간식 대신 먹었는데요. 전 국민이 할 수 없이 다이어트 건강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고구마를 익혀서 드실 때 목이 메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의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고 고기맛 특유의 찐득함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긴다는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좀 더 천천히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먹어서 보약 같은 음식, 두 번째는 체리인데요. 체리는 불면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같은 흥분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몸에 활력을 주죠. 하지만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뇌 기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이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죠. 우리 몸속에서 밤과 낮의 길이 같은 광주기를 감지하고 합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또 사람의 수면, 각성 리듬과 일상적, 계절적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은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기능도 있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자면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멜라토닌의 영향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같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멜라토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 중에 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스윗 체리 말고 타트 체리의 멜라토닌 함량이 더 높은데요. 브로콜리의 30배, 마늘의 50배, 시금치의 무려 300배 정도나 되는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수면장애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저녁에 체리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체리는 퀘르스틴과 안토시아닌,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을 해주고 콜레스테롤의 산화작용을 억제해서 심장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페릴 알코올 성분은 전립선암과 유방암, 난소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죠. 체리는 관절염과 통풍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류마티스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통풍 위험을 35%까지 낮춰준다고 하네요. 항염증 효과는 대뇌에도 작용하는데요. 뇌신경에 대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로 인해서 대뇌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체리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저녁 식사 후에 마셔주면 혈액순환과 수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차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잎차인데요. 소나무 숲에 가면 기분 좋아지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바로 피톤치드 때문이죠. 피톤치드는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가 합성된 말입니다. 솔잎에는 이러한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피톤치드의 주성분이 테르펜이고요. 이 테르펜이 솔잎 효능의 핵심인 거죠. 테르펜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발산이 되면서 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테르펜 성분이 말초신경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누그러뜨리고 과민해진 몸을 이완시키면서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캐모마일 차인데요. 캐모마일이 국화차죠? 캐모마일은 불면증에 좋은 대표적인 차입니다. 캐모마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려는데 정신이 맑아지면 어떻게 자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것은 뇌의 상태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각성해서 수면으로 말이죠. 이때 뇌 기능의 활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잘 때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뇌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강해야 더 잘 잘 수 있는 거죠. 뇌의 힘이 떨어지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떠돌아다니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오디오북도 듣고 생각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이 더 잘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에 빠져들면 들수록 뇌의 상태가 각성해서 수면으로 잘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추차인데요. 대추는 약재로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아주 강하죠. 대추 속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티아민,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같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을 많이 주죠. 또 칼륨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제인 탄닌도 풍부합니다. 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죠. 변을 굳혀주기 때문에 만성설사에도 도움이 되고요. 출혈 질환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추와 생강, 결명자를 함께 다리고 꿀을 좀 곁들여서 드시면 혈액순환, 신경안정,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녁에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고 또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팽만감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충분히 먹고 나서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를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부풀어 오른 배를 두드리면서 아 든든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터질 듯한 배를 감사하면서
나는 왜 먹기만 하면 복부팽만이 생기고 내려가지 않는 거야.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사실 저녁을 잘 먹고 나서 배가 부른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잘 먹었으니 당연히 배가 터질 듯이 불러야 하는 거죠. 대신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그것이 포만감, 만족감으로 느껴지고 뭔가 질병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복부팽만이라는 질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녁을 만족하게 먹고 나서 든든하다고 만족하면서 바로 누웠어도 되지 않고요. 팽만감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제자리 뛰기만 열심히 해도 좋습니다.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몸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운동은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아침과 점심에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에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 움직이지 않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일부러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운동을 오전에 하게 되면 낮 시간에 피곤하다가 저녁이면 잠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더 피곤하게 해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덧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동물입니다. 잘 움직여야 건강한 거죠. 잠이 오지 않을 때,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기에 앞서서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부터 시켜주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